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만만치 않은 시장이에요. 외국인,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 뭐 보고 있는지 같이 보면서 우리 이제 마감 얼마 남지 않은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의 시장 분위기까지 같이 미리 보기적 성격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프로 소개할게요. 메리츠증권 신유진 부장님,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좀 훑어보니까요. 역시나 내리는 종목의 수가 코스피가 좀 많습니다. 그만큼 올라온 만큼 좀 많이 토해내는 종목도 보이고요. 코스닥은 보합권에서의 등락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속에서 외국인은 뭘 많이 이렇게 빼고 있는 것인가부터 확인해 볼게요. 보니까요. 순매도상이 어제도 이랬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빼고 있어요. 외국인 쪽에서는 물량을 좀 덜어냅니다. 반도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좀 아픈데요. 오늘만 아팠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좀 아픈 기조인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 부장님과 먼저 점검 나눠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낙폭이 같이 내리고 엔비디아 올랐는데 우리는 횡보해요. 그러니까 말이 좀 웃기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은 반도체에 눈길을 줄 여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구간입니다. 지금은 역시 관망이 답이라고 보세요? 아니요. 저는 이제 반도체 좀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솔깃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어저께 반도체 급락을 이끈 거는 아무래도 미국의 대중규제 강화, 중국산 관세 확대, 여기에 이제 트럼프의 대만 반도체 저격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이런 정치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발언들 때문에 투심이 극도로 약해진 모습이었는데요. 네.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 강한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ASML의 3분기 가이던스도 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투매 현상이 보였었고요. 근데 TSMC 실적이 잘 나오고 향후 수요 전망도 좋게 제시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어제 양봉을 보였는데요. 일단 직격탄이 오든 말든 TSMC 아니면 AI 반도체 칩 제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대장주의 강력한 수요 전망 한마디가 안도감을 일으켰던 것 같고요. 이렇게 밤사이에 이제 미국 반도체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반등을 기대하긴 했었는데 일단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지속되면서 대부분 종목도 빠지고 반도체 또한 소수 종목 제외하고는 많이 빠지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공세가 좀 강한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개별 이슈보다는 우리나라를 파는 느낌이 강하고요. 시총의 반도체가 절대적이고 외국인 매매가 주로 반도체에서 나오기 때문이지 네, 반도체는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조금씩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반도체 이슈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장 인덱스적인 성격이다. 지금 외국인 선물 보시면 조 단위 넘게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타격을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슈. 그리고 지금부터 모아가기 고민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음 주에 있을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입니다. 우리 차 의원님, 이번 수요일에 우리 반도체는 무계획이 계획인 것으로 처방전 내려주셨잖아요. 자, 또 왔습니다. 20만 원 선에서 SK하이닉스 버티기 들어가고 있는 건지 싶은데 TSMC 호실적에도 전혀 반응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 이제 자신들의 실적을 마주할 텐데 주가 요동 없을까요? 만약에 여기에 기대감을 건다면 오늘 외국인들이 팔지 않겠죠. 보유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들이 이제 줄줄이 있다 보니까 실적 발표가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파급력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실적을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없었던 부분이냐 있었던 부분이냐라고 봤을 때 충분히 기대를 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와줬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하고 생각보다 못 나왔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거하고 배팅을 건다라면 주가가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 24만 원에서 22만 원 부분까지 왔으니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현재 가격대에 있는 것들도 다 반영이 돼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외국인들이 아무런 포지션을 유지하지 않을 텐데 매도를 한다라는 거. 저는 이것은 다음 주에 어떤 실적 발표가 새로운 트리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된다라기보다는 되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조금 더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 최태원 회장이 3년 동안 우리의 경쟁자는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룹 회장이 하이닉스에 자신감을 뿜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도 앞서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조정을 받는 것 중에 일부는 외생적인 변수라고 봅니다. 트럼프 발언이기 때문에 외생적인 변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당선되는 쪽으로 얘기가 기울고 있지 않습니까? 당선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 트럼프 발언을 볼까요? 실적을 볼까요? 결국 실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노이즈로 빠진다라면 매수 관점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결코 서두르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이닉스를 이번 주 초반부터 매도 권유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이슈 이전부터 매도 권유를 드렸죠.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목에 찼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그 전부터 변동성이 나타났었죠.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린 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는 거죠. 근데 이런 조정이 저는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조정이 올 것에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서 조정이 더 세게 온다라면 오히려 더 매수할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예단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조심 있게 보자고요. 다음 주에 실적 발표했을 때 시장의 반응.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반응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일단 엔비디아가 실적이 TSMC가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들이 반응 안 하죠. 최태원 회장이 3년 동안 우리 경쟁자 없다라고 해도 시장은 아직 그거에 반응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할 때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야지 미리 내가 들어가서 선점을 하겠다라는 생각, 20만 원이 깨지면 사겠다라는 생각, 이건 자칫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쁜 전략은 아닐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조금 한 발짝 늦게 대응해도 지금은 다시 이제 20만 원 깨졌다가 20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모습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에게 와 이건 진짜 기회다라고 하는 순간은 센티가 무너져 있다가 센티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은 SK 하이닉스 실적도 봐야 할 것인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그때는 언제일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부터 반도체는 셈법이 좀 복잡해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올 초부터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여름까지. 네. 여름까지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것들 그대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에 대한 것은 여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네. 몇 년은 지속이 돼요. 하지만 주가를 먼저 선반영하는 게 올 여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가을로 들였다가 이번 주 초부터는 이거 이제 어느 정도 매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거.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돼가는 구조죠. 결국 여러분들 인공지능과 HBM 같은 경우 내년이면 과잉 생산 얘기가 분명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신없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도 없어요. 분명 내년은 과잉 생산이 나온다고. 여러분들 똑같은 일의 반복들입니다.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 2019년, 2021년 결국 과잉 공급 때문에 지금까지 고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 다들 이제 서버 바꾸고 노트북 바꾸고 PC 바꿨던 게 지금 과잉 생산으로 남아있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석유화학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우리 석유화학 업체가 고전하고 있는 거 아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흐름을 읽었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좋은 얘기만 나올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반신반의하다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예요.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할 겁니다라고 했을 때 이미 많은 기업들이 그걸 퍼포먼스를 보인다라는 것은 결국 투자가 어느 정도 끝나간다는 시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내년도에는 반도체에 대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전환. 그렇다면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다? 전력.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끌고 가셔야지 지금 인공지능과 HBM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년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조금 그거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깊게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이제 반도체를 바라보는 셈법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런 가운데 전력 인프라단에 있어서 오히려 기회 찾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태원 SK 회장이 지금 AI 골드러시가 지속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긴 했는데 반도체주의 움직임에는 미동이 없습니다. 흐름은 챙겨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가서요. 아까 전에 반도체 좀 사봐도 괜찮겠다라고 우리 신유진 부장님께서 언급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견고한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쪽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있어서 괜찮다고 보시는지 한 85,000원 부근 아래에서는 담아도 괜찮다 주의실까요?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괜찮지만 좀 이제 중소형주 많이 빠졌으니까 중소형주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중소형주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HBM3 엔비디아 인증 통과하면서 이제 이게 원래 4분기 예상했었는데 네. 좀 더 빠른 3분기 납품 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HBM 캐파 집중에 따른 메모리 쇼티지 가능성까지 얘기되면서 환경이 조금 좋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 HBM 진입이 삼성이
예상보다 좀 더 이른 시점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눌려있던 반도체 쪽에 좀 온기가 올 것으로 보이고 트리거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리고 화장품, 음식료, 전력기기 등 이런 펀더멘털 측면을 넘어서 기대감에 따른 밸류가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 보이고, 반면 이제 하반기 EPS 그로스가 상향될 여지가 큰 반도체 쪽으로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요새 장이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어 보여가지고 좀 분할 매수 타이밍 정도로 생각하고요. 이게 분위기 반전될 때는 원래 더 많이 빠졌었던 중소형주 네. 이쪽에 좀 더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가 오히려 대형주보다 더 탄력적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아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와 같이 반도체 잘 갈 때 잘 나갔던 쪽도 지금 조정 세게 받고 있거든요. 오늘 아랫꼬리 일부 다는 종목도 있어서 대기 매수세가 좀 살아있나 체크하셨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퀄테 통과하면 한미반도체 없이 통과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까 봐, 이쪽도 한미반도체를 지금 보유하셨거나 아니면 내가 사볼까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생각거리거든요. 어떻게 정리 내려주실까요? 근데 여전히 삼성전자의 진입 가능성은 커 보이긴 네.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하이닉스로 독점 납품하다가 이제 이원화되면서 이원화될 가능성 때문에 네. 좀 조정이 나왔었던 거긴 한데, 네. 어쨌든 이런 TC본도 장비군들이 순차적으로 출시될 것이고 퍼스트 업체로서의 지위는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좀 괜찮다고 보고요. 근데 또 마이크론 고객사 확보에 이어서 이제 하이닉스가 대만 TSMC하고 네. 이제 전략적 제휴 관계를 파트너십 이렇게 맺었잖아요. 그런 관련된 기대감이 있어서 어쩌면 이런 쪽 이렇게 들어갈 진입 가능성 여전히 센티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네.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중소형주 그리고 여전히 센티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모아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저희가 반도체는 너무 많습니다. 부장님 아시겠다시피 어디 쪽을 좀 더 힌트로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많이 좀 빠진 건 아니지만 네. 대장주였었던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좀 괜찮아 좋고요. 보이고요. 예. 어쨌든 이스페타시스도 실적 상향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그쵸.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조정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바라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좀 CXL 관련주도 대시 부각받고 있어서 네. 좀 센티 같이 모아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오케이 사인, 이수페타시스도 오케이 사인 주셨습니다. 특히 이수페타시스는 3분기부터 이제 실적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는 이미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오늘 어제 낙폭 이후에 다시 돌려 세우려는 시도는 나타나고 있는 오늘 금요일 구간이긴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또 반도체 시장이 참 재미난 게요. 차 의원님, 반도체주가 조용해도 CXL이 불씨를 피우고 캠프파이어를 한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세요. 이게 반도체주의 명맥이 살아있다라는 관점으로도 괜찮다고 보시는지, 왜 우리 반도체 쉴 때 유리기판, CXL이 그래도 굴러가 주면서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이어나가게는 했잖아요. 오늘 네오셈이라든지 엑스콘이라든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어떤 관점 주실까요? 결국 우리가 반도체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하시지 말게, 지금 현재 반도체는 우리가 HBM입니다. 예. 현재 반도체는 HBM이고요. 미래 올 반도체는 뭐다? CXL과 HBM이죠. 미래.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지금 HBM 우리가 CXL과 유리기판이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이 이미 나와 있는데 이걸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HBM이 씌워주면 HBM의 그 다음에 올 애들이 있으니까 올 애들을 지금 이제 갖고 올리는 거죠. 이런 관점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HBM 말고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건 뭐죠? 레거시 반도체의 재고에 대한 소진, 이걸 보고 있는 거죠. 네. 이 맥을 여러분들이 짚으셔야 돼요. 지금 HBM이 쉰다 그래서 CXL과 그 다음에 이제 유리기판 이제 계속 순환매가 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제가 CXL과 유리기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굳이 설명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하도 지겨워서 많이 찾아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재료로서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은 저는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업황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거, 미래에 올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좋은 거죠. 우리는 항상 직접 뭐 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오늘 외식하러 간다라는 게 더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밥 먹고 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지금 네오셈이 오늘 올라간다 그래도 처음에 올라갔던 대비해서 지금 보면 고점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죠? 본전이 언제까지 탈출. 내가 상가격이 올까 고민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저걸 뚫고 올라간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직전 거래량보다 더 많아야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보시겠다면 단순한 지금 이제 저거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좀 하시려면 끊어치기로 가시는 것 외에는 끊어치기로 가는 방법이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는 끌고 가야 할 영역과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영역을 분명히 나눠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반도체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기관 순 매수 탑1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2차 전지단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뒤에 보니까요. 에코프로 머티도 오랜만이에요. 그죠? 뭐 등등 보이는데요. 이쪽 이야기 안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흐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 부장님, 사실 오늘 트럼프 후보가 취임 첫날에 전기차 의무화 폐기하겠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단들 어제 이어 오늘도 열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 갖다 붙일 수 있을까요? 저는 트럼프가 전기차에 우호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오르는 거는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많이 빠진 데 따른 비중 조절 이런 반등 정도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전기차는 보조금, 뭐 인프라 확충 이런 정책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가 트렌드일지라도 좀 쉬었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방 산업이 일단 부정적인 데다가 최근 리튬 가격도 좀 반등하는 거 싶더니 다시 하락하면서 우려감을 더하고 있고요. 어쨌든 리튬 강산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로 가격의 급격한 반등도 쉽지 않고 향후 추가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전방 고객사들이 주문을 계속 지연시키는 모양새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어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데 언제든 이런 공급 이슈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적극적인 매수에 이르기에는 조금 불편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빈집적으로 수급 이동에서의 해석을 제한시켜 놓는 거죠. 좋습니다. 차 의원님, 10점 만점에 3점까지는 올라왔었잖아요. 2차 전지. 지금도 변함없으세요? 오히려 지금은 트럼프 이후로 예. 그 3점마저도 저는 까먹었다라고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빵점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현재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이게 지금 현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방주가 죽은 상태죠. 예. 뭐 특별히 지금 나름대로 한다라면 뭐 금투세도 이제 연기하는 쪽으로 어제 기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여야가 이제 해서 왜냐하면 야당도 지금 현재 금투세를 연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연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 모 신문사에서. 근데 그런 거 아무래도 이제 그런저런 재료들이 있는데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데 특별하게 보면 최근에 꼭 바닥에서 보면 외국 기관이 사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멈춰요. 네.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멈춰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개인이 받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개인들은 파는 거죠. 팔죠. 이 시점에 파는 거죠. 그러면 2차 전지를 많은 개인들이 지금 갖고 계실 텐데 현실적으로 그러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실 텐데 오히려 그들이 조금만 올라오면 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잠깐씩 사는 거죠.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왜 잠깐 살까요? 바닥이라 생각하면 더 샀어야죠. 지금 가장 공포를 느끼는 투자자는 누구일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공매도를 끌고 온 세력일까요? 가장 불안한 게 공매도죠. 지금 상태에서 청산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는 좀 어렵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현상으로밖에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해를 하기 어렵다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는다. 이건 뭐죠? 환매 수익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들이 실질적으로 네이키드로 산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포지션을 청산해 간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보면 그것을 이제 이어줘야 되는 힘. 제가 3점을 드리면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거다. 어쨌든 뭐 바닥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기 위한 힘은 외국과 기관이니까 결국 그들이 공매도 쇼크본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 결국 개인분들이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개인분들이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 거죠. 자, 삼성전자 처음 95,000원 갈 때
누가 끌어올렸죠? 외국. 개인들이었죠. 아. 그러니까 8만 5천 원대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이었어요. 그걸 네. 보고 많은 분들이 포모 현상을 느끼면서 개인들이 9만 5천 원까지 끌어올려서 10만 원 지금 간다면서. 거기까지 지금 이제 금 매물대로 뚫어주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결국 지금 현재 바닥권에 있다라는 인식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추천하지만 오히려 개인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판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수급을 보게 된다라면 2차 전지는 일단 글쎄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복잡한 거 말고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는 차트를 봐야 된다. 누구든지 다 아는 종목에 대해서는 차트에 모든 것이 녹아 들어가 있다. 저는 그거에 동의하거든요. 따라서 최소한 직전에 올라왔었던 고점을 돌파할 때가 몇 시점. 제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14만 원 돌파가 몇 시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13만 원대 말씀드린 거예요. 13만 원대 사라가 아니라 14만 원 돌파해야 박스권을 돌파한다라는 그 이론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차트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론을 보고 이론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차트가 쌍바닥 모양이다라면 이론적으로 사면 W 윗단에서 사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가격 움직임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단이 이렇게 외국인, 기관, 순매수 이 표에 등장하는 것은 환매수격 성격이 강하고 오히려 진짜 이번엔 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려면 최근에 올랐었던 그 정고 라인을 돌파하면서 다량으로 물량을 받아들일 때 그러면서 올라갈 때가 오히려 시작점일 수 있겠다. 지금은 잔잔한 움직임에서 역시나 국한된다. 두 프로의 시선이 동일합니다. 2차 전지는 이렇게 정리 가능해 보입니다. 거래대금 상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원전 쪽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까요? 자, 우리 신 부장님, 원전은 그날이 정말 반짝 축제였고 지금은 계속해서 음봉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사실 어제 시간 외에서 원전주들이 은근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려나 싶었는데 오늘 장에서 다시 또 토해내고 이렇게 금요일까지 흘렀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모아가도 된다라는 관점이신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저는 너무 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일단 이게 이게 선정 나오면서 이게 4기 중 2기 선정 때문에 기대감이 살짝 낮아 보일 수는 있는데, 2기 금액이 24조 원으로 시장 예상보다 높은 금액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냥 세론 혹은 모멘텀 공백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했지만 아직도 검토 중인 그리고 나올 원전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있어서 사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무래도 전망으로 볼 수 있는 에너지 전력 문제, 부족 문제가 계속 불거질 수 있고 트럼프 또한 우호적인 시선을 갖고 있어서 괜찮아 보이고요. 네. SMR, 곧 루마니아 건도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분할 매수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요? 네. 오늘부터도 괜찮습니까? 뭐 오늘이나 다음 주나 그렇죠? 네.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 보자. 다 긍정적으로 주는 관점은 아니신데 진짜 좋아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 부장님께서 원전 좋고 반도체 좋다라는 관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어떨까요? 자, 기관 순매수 탑10 나와 있고요. 3위에 VT입니다. 다시 그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올랐다가 어제 쉬다가 오늘 다시 올라요. 그러니까 날 잊지 말아줘. VT라고 외치는 것 같은데 실리콘2도 오히려 내려가는 하이닉스보다 또 이제 내려왔다가 지켜주는 실리콘2의 모습이 또 이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는데 자, 우리 차 의원님, 우리 수요일날 얘기 나눴던 바는 있긴 한데요. 수급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에 우리 가담해도 진짜 안 될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눈에 보이니까 반응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 기대감이? 실적이 좋다라고 할 때 차트를 한번 보시죠. 제가 항상 기준 드려요. 치킨을 먹은 차트냐, 치킨을 먹지 않은 차트냐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자식이나 조카들이 공부 잘하겠다라고 치킨을 사줬는데 이미 치킨 사준 차트 아닌가요?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나온다는 건 당연하죠. 자, VT가 오늘 장대 양봉을 이제 거래량을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 뭐죠? 4만 원 돌파할 때까지 추세가 형성을 만들 때까지 VT는 하나의 관건이 된다라는 거죠. 실리콘2는 어떤 모습이죠? 실리콘2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대를 오히려 만들어가는 거죠. 실리콘2의 매매 전략은 저점 매수가 아니라 상승 시 고점 매도죠.
저점 매수가 아니라. 네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실리콘투가 올라갈 때는 제가 매도 신호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오히려 5일 이동평균선에 부딪혔을 때 저점 매수죠. 이거는 추세선은 여러분들 봉의 상승 추세선은 어디에 그린다? 봉의 하단에. 하락 추세선은 봉의 어디에 그리죠? 상단에 그리죠. 따라서 하락 추세에 대해서는 올라올 때 매도 찬스죠. 45,000원을 뚫어줘야 추세가 바뀌는 거죠. 자, 지금 오늘 이제 실리콘투와 VT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 충분히 지금 VT 같은 거 15,000원에서 4만 원 갔던 차트가 3만 원 왔다가 다시 4만 원 간다? 이게 지금 어떤 모양일까요? 지금 저는 여기서는 어떠한 신호도 지금 주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신호도 주고 있지 않고 오히려 현재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4만 원 넘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지난번에 매도하지 못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 한쪽을 또 보시면 이 차트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는 코스맥스의 10%대 하락세는 눈에 안 들어오시나요?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현재 그동안에 같이 올라왔었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쟤는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고 얘는 실적이 생각보다 좋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동안에 으쌰으쌰했던 화장품 업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분산되는 부분들이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작은 움직임들이 기존의 새로운 거대 움직임과 다시 맞물릴 거다라고 보는 것은 쉽지는 않은 거죠. 그전에는 다 좋다가 지금 이런 개별적으로 흩어진다라면 수급의 분산. 저 같은 경우도 있죠. 야, VT를 살까? 야, 근데 코스맥스는 밀리는데? 이거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런 투자들이 오면 전에는 그런 게 아니었죠. 제가 실리콘투를 페이스메이커로 했을 때는 실리콘투가 살아있는 한 어떠한 것도 무너지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시장을 내가 보고 있는 그다음에 일부 방송에서 하는 작은 것들이 아니라 그 카테고리를 크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서 실리콘2는 아무래도 아마존에 위협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 또한 내려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화장품 내 전반적으로 같이 좋다가 지금 구간에서는 일부 차별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가자라고 하는 그런 강한 매수세보다는 가도 되는 거 맞나의 그 매수 열기라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